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를 또는 배우자를 나를 학대한 그 자녀나 배우자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인 요즘 80대 부모를 60대 자식이 학대하는, 나이든 부모를 나이든 자식이 학대하고 80대 아내를 80대 남편이 학대하는, 나이든 아내를 나이든 남편이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 학대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인 학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그 보도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 이 양자 간 1년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 12.6%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 12.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보고가 된 건 12.6%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노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한 8.1%가 또 따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증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노인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학대의 정도나 혹은 학대가 벌어지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가족이고 주로 아들 또는 배우자거든요. 이거는 어떤 학대가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친족의 노인 학대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이 이야기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있는데 아들이 36%, 배우자가 뭐 12.몇 % 이런 식으로 쭉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정서적 학대라 그래서 예. 이를테면 뭐 눈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뭐 말을 언어적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신체 폭력을 가한다든지 경제적 학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함부로 도용한다든지 도장을 함부로 가져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전에 없이 성적 학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우리 YTN에서 보도했던 유기의 경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방임과 자기 방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방임이라는 거는 내 부모가 혹은 나이든 내 가족이 실질적으로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든지 이게 방임이고요. 예. 자기 방임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배가 고파도 밥도 먹지 않고 아파도 약도 챙겨 먹지 않고 이게 스스로를 그냥 방치하는 걸 우리가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방임의 경우도 34.6%가 증가했으니 어마어마한 증가이고 이게 다 스스로를 포함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70%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까 우리가 그 잠깐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어디서 얘기도 못하는 주제가 바로 이 노인 학대, 내가 당하고 있는 학대라서 그만큼 어르신들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본인이 신고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가서 이제 조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맞은 배우자가, 맞은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유가 있죠. 만약에 내가 방임이라든가 뭐 정서적 학대라든가 이런 노인 학대를 당했을 때 이걸 경찰 간서에 만약에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구속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매일 봐야 되고 그다음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가족들의 어떤 붕괴가 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데 이런 심리가 저변에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변 얘기는 멍도 있고. 멍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서적 학대나 방임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때 되면 밥도 안 드리고 예. 아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국에서 노인이 혼자서 가서 누구 시켜서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못 가시는 거죠. 이런 방임 학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노인에게 어떤 사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진술을 받고자 하면 모든 노인들 대다수가 아닙니다. 저 괜찮아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래버린단 말이죠. 아이고. 이런 측면이 우리나라 연세 드신 통상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대다수 심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배우자에 의한 학대 그리고 또 그 아들도요. 나이가 뭐 30, 40대가 아닙니다. 6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부모를 학대하는 연령층이 60대가 많대요. 본인도 아버지고 본인도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됐는데 그때 가서
부모를 학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흔히 노노학대라고 하는 그 부류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들어가는 자식이 더 나이 든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또 같이 늙어가는 부부가 그 상대편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 또 하나는 주변에 같이 늙어가는 공동체원이었던 친척이나 이웃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이 들어가는 아들, 딸들이 더 나이 든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그 전에 오랫동안 더 나이 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오랫동안 학대를 했었고, 그 학대는 보통 폭력의 대물림이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관계학습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나이 들었고 더 이상 내 부모가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종의 보복 형태로 학대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모네들 세대들 중에는 예. 다 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이고. 모두가 주기만 한다면 이건 역시 관계학습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을 때에는 왜 나에게 더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못난이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노노학대, 특별히 늙어가는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안타깝게도 되게 경제적인 불황이 장기화가 되면 놀랍게 노인학대도 함께 따라서 증가를 해요. 그럴 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족에서 배제되는 1차 대상이 바로 노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 경기가 장기화되고 불황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실제 노인학대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TV를 보시면서 내 얘기야라고 남몰래 눈물 훔치는 우리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또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첫째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나 때렸다고, 나한테 욕했다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 우리 남편이 나 때렸다고 나한테 욕했다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실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몇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그게 내 가족이 내 가해자라는 것도 수치스럽고, 거기에 이게 주변에 알려진다는 건 더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막상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이분들이, 물론 노인 안심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상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가해자가 있는 가족, 다시 그 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신고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고 의무자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쉼터도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신고를 하셔야 일단 보호받으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심한 경우 내가 다시 정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쉼터 이외에 다른 보호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그러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나도 보호받고 그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신고를 못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야 자식들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못난이 자식들, 또 못난 그 배우자가 나를 때리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걸 그냥 두시죠? 예. 그 세대는 똑같은 폭력이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다 생각하시고, 힘드시지만 119나 아니면 1577-1389, 지금 이게 노인학대 신고 전화인데요. 1577-1389. 네, 1577-1389나 급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2에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용기 꼭 내셨으면 좋겠고, 또 당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신고 의무자들이 물론 뭐 의사나 복지사나 있지만 그거 말고 제일 좋은 건 이웃이나 가족입니다. 꼭 신고하셔서 한 생명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까? 뭐 그 노인복지법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폭력 행위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걸로 처벌을 그렇죠.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직계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피해를 당하셨을 때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금의 80대 또는 70대 이분들은 사실 남편이 부인에게 다소 함부로 대하던 뭐 우리에 좋지 않은 그런 뭐 게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제는 힘도 없고 그 아무 경제적 능력도 없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아내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니 나를 무시해라면서 더 폭력이 가해지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생각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제 노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집안 문제다 생각하시는데 이 노인 학대는 엄연한 폭력입니다. 폭력이고 특별히 가정 내에 발생하는 부부 사이에 나이든 부부 사이에 있는 발생하는 폭력도 당연히 학대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집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꿈쩍도 못하면서 집안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겁쟁입니다. 예.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그 폭력이 끝나는 거고 그 폭력을 끊지 않으시면 내 아이들, 내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던 내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매 맞고 학대에 고통받는 분들 너무 염려 마시고요. 바로 1577-1389 전화 주시면 바로 도움 받을 뿐만 아니라 쉼터에서 이렇게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도 가능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